그게 당연한 줄 알아? 누가 밤새 절이고 양념하고 다 나 혼자 했어. 내가 평생 너 뒤치다꺼리나 할 줄 알았어? 착각 좀 그만해. 오늘 내가 던지는 건 배추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한테 그동안 쌓인 내 분노야.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제 손에 있던 배추 한 포기를 바닥에 내리꽂았던 그 순간. 저는 그때 정말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혼자서 김장을 해왔습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배추 100포기, 무 수십 개, 고춧가루 몇 포대. 그 무게가 제 등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누이들이 제 김치를 맛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올해 김치 왜 이렇게 짜? 센스가 없어, 진짜.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죠. 앞으로 김장은 절대 안 합니다. 순간 시누이들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바닥에 던진 것이 배추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는 신호탄이었다는 걸. 저는 그날 이후 김치로 인생을 새로 쓰게 됐습니다. 김장 노예에서 김치 사업가로, 혼자 외롭게 버무리던 며느리에서 전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정아김치 대표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아시게 될 겁니다. 배추 한 포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25년의 김장 노예에서 벗어난 날. 결혼한 게 1995년이었습니다. 26의 새댁으로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정아야, 우리 집은 대대로 김장을 크게 하는 집이란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결혼 30년 그중 25년을 혼자 김장해 왔습니다. 처음 5년은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지시면서 어느새 모든 게 제 몫이 됐습니다. 배추 100포기, 무 손질,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모든 재료를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골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몇 포기 하세요? 100포기요. 식당 하세요? 아니요, 집에서 먹어요. 아저씨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배추들을 혼자 집으로 날랐습니다. 택시 2번, 왕복 4번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배추를 하나하나 다듬고 절이고 씻고 물기를 빼고 그 과정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은 신문만 펼쳐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배추 좀 옮겨줄래요? 응, 이따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땠냐고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먼저 나갈게. 김장 끝나면 오면 안 돼. 에이, 엄마 친구들 기다리는데. 그렇게 아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시누이들은 오기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김장이 거의 다 끝날 무렵. 딩동. 현관문이 열리고 시누이 둘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거의 다 됐지. 이제 가서 마무리 도와줄게요. 마무리. 그게 뭐냐면 완성된 김치를 통에 담기만 하고 김치는 반씩 가져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어느덧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 제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도와줄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날도 여느 때처럼 김장을 마쳤습니다.
온몸이 김치 냄새로 절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은 고춧가루에 빨갛게 물들어 따끔거렸습니다. 그때 시누이 둘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김치를 맛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올해 김치 왜 이렇게 짜? 짜다는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평소보다 소금을 조금 덜 넣었는데요. 아니, 이게 어디 덜 넣은 거야. 센스가 없어, 진짜. 센스?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25년 동안 혼자서 백포기를 담가온 사람에게 센스가 없다니. 더 가관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수육은 안 했어. 김장의 수육은 기본 아니야. 우리 친정에서는 항상 하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김장을 해왔는지, 내가 새벽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 순간 제 안에 25년 동안 쌓인 게 한 번에 터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배추 김치를 시누이들 발 앞에 패대기 쳤습니다. 김치 양념이 튀었습니다. 배추 조각이 날렸습니다. 시누이들의 앞치마에 빨간 양념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짜다고 센스 없다고 그럼 앞으로 김장은 너네가 해. 25년 동안 내가 혼자 이걸 했어. 단 한 번도 너희는 처음부터 같이 한 적이 없잖아. 마무리만 하면서 반은 가져가면서 이제 나는 안 해. 절대 안 해. 첫 폭발이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로 시댁과의 김장 인연을 끊었습니다. 김장을 거부한 뒤 며칠 동안은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한숨을 쉬셨습니다. 남편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후련한 거였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반항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그래서 다음 날 남편과 아이들이 먹을 조금의 김치만 만들었습니다. 배추 10포기.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적은 양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정성이 들어가더라고요. 100포기를 할 때는 그냥 기계처럼 했는데 10포기를 하니까 하나하나 예쁘게 버무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마늘 한쪽 한쪽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놀러 오셨습니다. 정아 씨 왜 이렇게 김치를 조금 담가요? 올해는 좀 쉬려고요. 그러면서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아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어머 이게 뭐야?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아 씨 이 김치 시판 김치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진짜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25년 하다 보니까요. 아주머니가 한참을 드시더니 물으셨습니다. 혹시 조금만 팔 수 있어요? 네, 팔다뇨. 우리 친정 엄마 김치 담그기 힘들어 하시는데 이거 드시면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 통에 얼마예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김치 한 통을 10,000원에 드렸습니다. 솔직히 얼마를 받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재료비만 받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틀 뒤 아주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손에는 10,000원짜리 2장을 들고
정아 씨, 우리 엄마가 완전 난리 났어요. 이 김치 어디서 샀냐고, 더 있냐고, 저도 하나 더 주세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음 날은 2집, 그 다음 날은 5집. 사람들이 빈 통을 들고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집 김치 떨어졌는데요. 한 통만 주세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려고 김치를 만든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진심으로 제 김치를 원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배추 10포기,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 뒤엔 10집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25년을 버무린 건 김치가 아니라 노하우였구나. 시댁 식구들은 제 김치가 짜다고 했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은 이 맛을 원하고 있었구나. 겨울이 끝날 즈음 손글씨 주문장에는 아파트 3동 전체 주민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페이지가 넘게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책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5년 동안 시댁에서는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내 김치를 이렇게 좋아하네. 하루는 택배 기사님이 문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 택배가 제일 많아요. 요즘 사업 잘 되시나 봐요. 사장님.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김치 몇 통 파는 게 무슨 사장이냐고.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준다는 게 부엌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냉장고는 가득 찼고 베란다는 김치통으로 차고 거실 한쪽에도 박스가 쌓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럴 바엔 조그만 가게 하나 낼까? 이 정도면 작은 점포 하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남편이 처음으로 제 일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추를 던진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 가게를 연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작은 점포 한 칸. 면적은 10평 남짓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은 손수 만들었습니다. 나무판에 직접 글씨를 새겨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정아김치 체험과 판매. 간판을 다는 날 남편과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멋있다. 남편도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사업가네. 저는 그 간판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내 이름을 건 가게를 열다니. 오픈하자마자 동네 할머니들부터 SNS 보고 찾은 젊은 부부들까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들은 집에서 먹던 그 맛이라며 좋아하셨고 젊은 부부들은 유기농 재료와 정성스런 손맛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먹으면 엄마 생각나요. 친정 엄마가 담가주시던 그 맛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김치가 엄마의 손맛이 된다니. 매출은 날로 늘었습니다. 남편의 월급만큼 벌게 됐습니다.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내가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일해야겠는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제 일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해외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정아김치의 손맛을 배우고 싶습니다. 호주 교민센터입니다. 온라인 강좌 가능하신가요? 저는 모니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호주, 지구 반대편에서 제 김치를 배우고 싶다고. 배추를 바닥에 던지던 내가 해외에서 김치 강의를 부탁받는 사람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에서는 며느리 엄마 아내, 누군가의 무엇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정아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주 한 곳이었지만 곧 캐나다, 미국, 일본까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화면 너머로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교민 할머니들, 한국을 그리워하는 젊은이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 모두가 제 손놀림을 진지하게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배추는 이렇게 한 입 한 입 정성스럽게 펴서 양념을 넣어야 합니다. 네, 선생님.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동안 시댁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혼자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야. 1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가 김장을 해봤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배추를 덜 절여서 망했고 현주는 양념을 잘못해서 다 버렸어. 마트 김치는 입에도 안 맞고 우리가 내 김치 없이 못 살겠더라. 저는 전화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았구나. 김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을 이제야 겨우 한번 해보고 힘든 줄 아는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들은 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야, 우리가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정말 몰랐어. 그 뒤 시누이 둘도 직접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 언니, 저 배추 심포기 해보려고 했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것도 남편이 도와줬는데도 그런데 언니는 백포기를 혼자 했잖아요. 언니 양념 만드는 것도 진짜 어려웠어요. 마늘, 생강 다지고 젓갈 섞고 손이 다 아팠어요. 그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해요. 시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김장 때 다 같이 해요. 그날 시어머니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누이들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1년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해 겨울 공방에서 첫 함께하는 김장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추 겉잎을 다듬고 시누이들은 허리를 부여잡으면서도 열심히 물을 썰었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배추통을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들다. 민주가 허리를 펴며 신음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이걸 혼자 했다고. 현주도 손목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이거 백포기하면 진짜 죽겠는데. 시누이 둘이 땀을 닦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진짜 나빴다. 두 사람의 눈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양념을 버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조금 더 얇게요. 파는 대각선 썰기로. 대각선으로 써야 양념이 잘 배어요. 여보, 배추는 저쪽으로 옮겨줘요. 저는 일꾼이 아니라 김장의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노하우를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김치가 완성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아야, 내가 없으면 우리 김장은 아예 시작도 못하겠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부담 없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모두가 제 주위에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아김치 공방에서의 첫 가족 김장. 사진 속 모두의 얼굴에 진심 어린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공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완성된 김치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배추를 던졌던 그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김장 다음 날 공방 앞에는 전국에서 온 택배 박스들이 쌓였고 그 위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정아김치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박스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정말 사장님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제야 정아라는 내 이름으로 서는 것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자랑스러워. 처음으로 듣는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열었습니다. 정아김치 주문 요청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문을 확인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 통 한 통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공방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아 사장님, 김치 먹고 엄마가 생각났어요. 정아 선생님 덕분에 한국이 그립지 않아요. 저는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는 제 김치. 25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손맛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창밖 바람이 불어 간판이 살랑거렸습니다. 정아김치.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바닥에 던졌던 그 배추 한 포기가 진짜 내 인생을 일으켰네. 만약 그날 참았다면, 만약 그날 또다시 사귀었다면 저는 지금도 시댁 김장 노예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던졌습니다. 배추를 그리고 과거를, 그리고 일으켰습니다. 나를 그리고 내 인생을. 모두가 정아김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작업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을 담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노예가 아닌 장인으로서, 며느리가 아닌 사장님으로서,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정아로서. 그날 바닥에 떨어진 건 김치였지만 그날 다시 일어난 건 내 인생이었습니다. 50대 중반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